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중국과 일본 관련된 인식에 있어서 언론이 정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누구나 다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저는 22년 동안 다양한 해외에서 다양한 외국인들과 만나면서 밖에서 바라보는 우리 사회에서 특히 중국과 일본,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었고, 그 가운데서 우리 언론이 정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 언론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일부 언론이겠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일부 언론인데, 그 일부 언론 중에서도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거 아니죠. 정론직필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그쪽에도 계실 테니까요. 하지만 뭐 묻혀가지고 제대로 색깔을 못 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부 언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러 우리 언론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언론 중에서도요, 몰라서 다른 사람들이 인용하는 걸, 다른 사람이 쓰는 걸 그냥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냥 인용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기 때문에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 모두 좀 성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언론이란 말을 일부러 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럼 우리 언론이 중국, 일본 인식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문제인가 라고 문제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단은 일본은 논외로 하고 중국만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데요. 중국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국 하면은 흔히 짝퉁, 불량식품, 미세먼지, 부정부패, 시끄럽다, 무질서하다, 남들한테 민폐를 끼친다, 동북공정, 쟤네들 때문에 우리가 통일이 안 됐다, 등등등등. 다른 식으로 제 문제를 다시 물어보면요,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까? 아마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할 겁니다. 그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부러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만 가지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반 국민 여러분들은요,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자기 생활에 열심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요, 우리 사회의 매스컴, 인터넷이건 신문이건 TV이건 우리 사회의 언론 매체를 통해 갖고 그쪽을서 전해주는 내용을 보고 중국을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이죠. 그 결과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압도적으로 많이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국이라고 다 부정적이고 안 좋은 사람들만 있고 나쁜 사람들만 있고 나쁜 일만 일어나겠습니까? 5천년 문화 대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정말 훌륭한 사람도 있고 훌륭한 제도도 있고 훌륭한 문화도 있고 관습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단점만 있지 않거든요. 조금이라도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장단점이 있고 여러분 집 가정도 장단점이 있을 거고 우리 사회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중국도 그럴 텐데 왜 우리는 중국에서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정말 꼴보기 싫고 다가가고 싶지 않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민폐 끼치는, 그냥 인상만 찡그러지는 그런 상대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국 제대로 아시나요? 라는 동영상에서 중국 주재 외국인들은 우리 한국과 한국 사람들, 한국 기업을 부러워한다고 했죠? 세계에서 G2로 성장했고 또 G1으로 성장해가는 중국을 비행기로 2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두고 있고, 중국의 유교 문화라든가 가장 어렵다라는 중국어도 가장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한국 기업들은 이 중국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있고,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더 훨씬 더 쉽게 부강할 수 있는 조건 속에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남들은 우리를 부러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손가락질만 하고 비아냥거리고 저 인간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을 게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요, 중국이 불량식품 만들고 짝퉁 만들고 안 좋은 일이라고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중국 기업, 중국 제품을 못 씁니다. 국산품에 대한 불신이 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적으로요, 국제 정치 외교적인 관계에서 일본이나 미국이 중국을 합종연맹으로 계속 공격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애국 소비 현상이 생겨서 국산품은 못 믿겠고,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이 미제나 일제였는데 그것들도 빠르게 퇴출당하고, 그렇다고 국산품은 정말 못 믿겠고 위험하니까 뭐 불량 짝퉁 무슨 이상한 계란 같은 거 식품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죽고 하지 않습니까? 외국 거는 미제 일제는 싫고, 그래서 한국제를 더 찾게 되는 것이죠. 한국 기업, 한국 제품. 한국은 얼마나 문화적으로 잘 나가고 동경하게 그 동경스러운 국가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중국에서. 그러니까 정치 외교적인 측면도 그렇고 사회 문화적인 측면도 그렇고 경제적인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중국은 우리를 그만큼 더 원하고 있고 더 다가가고 싶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 제품을 더 쓰고 싶고 우리 문화를 더 흡수하고 싶고. 근데 우리는 아유 저 인간들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꿍꿍이 이런 식으로만 대하고 있으니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중국을 제대로 바라보면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럴까 하는 아쉬움이 있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왜 중국을 이렇게 부정적인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단편적인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 매스컴이 그렇게 왜 그런 위주로 보도할까라는 것인데, 그 이유를 보면요. 첫 번째, 자업자득. 중국의 철저한 자업자득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인간들 우리 한반도를 900번 이상 침략했습니다. 지난 6.25 때도 정말 얘네들 때문에 우리 통일 못했지 않습니까? 왼수 같은 나라 맞죠? 지금도 미세먼지, 불법업 이렇게 중국 측이 불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하는 건 일리가 있죠. 하지만 그것이 너무 과대하게 포장돼 갖고 안 좋은 것만 너무 자극적으로 보여지고 필요 이상으로 비춰지고 하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너무 싫게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이죠. 자업자득이긴 하지만 너무 과대하게 보도한다라는, 편협적으로 보도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언론이 정말 문제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언론이, 일부 언론은 그런 언론이 있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살아있는 경험을 한번 알려드릴까요? 우리 문 대통령이 2017년 그 중국을 방문할 때 그때 홀대론 이렇지 않습니까? 홀대 아니거든요. 아마 저 혼자만 홀대 아니라고 해갖고 막 또라이 취급받았는데요. 아주 두 가지만 보더라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더라도 홀대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드 문제로 인해서 중국은 우리가 너무 싫었죠. 한국이 먼저 중국을 사드 배치함으로 가격을 했으니까요. 근데 한국하고 사이가 계속 안 좋으면 한국이 미국 쪽으로 다가가면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한국을 안아야 되고, 하지만 대놓고 말하는 것은 중국의 습성이 아니고 중국은 은근슬쩍 애매모호하게 은큼하게 알듯말듯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하려고 하니까 좋다 그럼 자기도 받아들인다 했는데, 중국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 세계를 상대로 그 외교를 합니다. 그래서 각국의 정상이 중국을 방중할 때는 몇 단계의 랭킹이 있어요. 의전상에. 예를 들면은 개인 방문, 실무 방문, 공식 방문, 국빈 방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국빈 방문, 가장 높은 국빈 방문의 품격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10번 정도 뭐 전후로만 국빈 방문을 초청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끔찍이도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싫었던 한국의 대통령을 초청하는데 어떤 의전으로 갔습니까? 국빈 방문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요,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빨리 풀고 싶다라는 것을 중국식으로 어필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때문에 홀대다, 뭐 때문에 홀대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기가 막히게 하는 것이죠. 왜 이런 것도 너무 못 알아듣고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드릴까요? 공항에 도착했더니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차관보가 영접을 나왔죠. 그래서 또 홀대받았다 바라바라. 아이고 그 인간들, 그 언론 정말 한 개인도 이렇게 하는데 그 언론들 얼마나 조직이 크고 사람도 많습니까? 기자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근데 다 입맞힌 듯이 홀대 웃기고 있네요. 차관보가 영접 나갔다는 것 어쩔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그때 차관이 나왔다면요, 우다웨이라는 차관이 있었는데 그 대통령이 방중하기 얼마 전에 사직했거든요. 그러니까 차관이 없어가지고 밑에 차관보가 차관보 겸 차관 대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관 대행 정식 자격으로 영접을 나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차관보가 나왔다 그것만 가지고 다 떠들어대고 얘기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홀대 또 홀대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중국이 그래갖고 한국이 어거지 피운다는 거 알고 중국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좋다 그러면은 우다웨이를 내보냈더라면은 한국 그런 언론들 또 뭐라고 안 했겠습니까?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 사퇴한 우다웨이를 갖다가 영접을 내보냈는데 홀대했다. 아이고 이럴 때 아이야 라고 나오는 것이죠. 정말 중국 입장에서는 이러기도 힘들고 저러기도 힘든 한국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홀대가 아니다, 이런 거다, 이런 이유 했더니 어떤 한국의 한 대표적인 종편이 저한테 그때 그 출연 섭외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중국 현재 있는 대학 교수로서 홀대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달래요. 그래서 홀대 아니다, 이런 거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다 했더니 우리는 그렇게 방송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교수님은 출연할 수 없다고. 아니 무슨 말이 안 되잖냐, 그렇게 돼갖고 한중 관계가 더 안 좋아지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냐 그랬더니 교수님 아십니까? 우리 신문이 한국에서 얼마나 많이 발행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교수님 우리 신문에 칼럼도 앞으로 못 써요, 이러고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 언론의 현 주소입니다. 내가 이름은 얘기할 수 없지만요. 또 하나,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남녀 앵커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건데 똑같이 이제 홀대론 갖다가 막 하고, 난 또 현지에 있는 교수라고 해가지고 그때 마침 제가 기획해 있었으니까요. 잠시 그 출연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방송이 많아가지고 그 웬만하면 제가 생방송으로 나가지만 그 라디오 같은 경우는 그 녹음을 했습니다. 방송 시작 50분 전에 녹음을 했는데 질문 한 8개 정도인데 다 편향적인 질문이야. 홀대다라는 것, 그것을 갖다가 반증하는, 내입을 통해서 하는, 입증하는 그런 식으로 제가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이유 때문에 아니고 이건 우리가 몰라서 그렇고 이건 오해다 그랬더니 그런 이건 어떠냐, 그것도 아니다, 그럼 이건 어떠냐, 그것도 아니다, 그럼 이건 어떠냐, 그것도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그랬더니 나중엔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교수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녹음 끝난 다음에. 그래서 그 이후에 50분 후에 제가 한번 휴대폰으로 방송 시작할 때 들어봤더니 여러분들 all killed, 통편집이라는 것. 제가 아니라 그 두 앵커가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급하게 섭외해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방송국에서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홀대 맞습니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 언론의 현주소입니다. 저 혼자만 다 그렇게 하고 저 혼자만 이렇게 하니까요, 방송국들에서 안 불러줘요. 저 정말 친중파구만. 저 혼자만 저 또라이 같은 얘기를 하는구만. 근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제가 쭉 얘기하는 거 처음에는 친중파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들어보니까 친중이라는 것은요,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국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친중, 친일, 친러, 친매해야지 이 나라들하고 싸우면서, 예를 들면 반중, 반러, 반미, 반러 해갖고 싸우면서 사이가 안 좋으면서 어떻게 이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어내고 국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맨날 긴장돼갖고 우리가 어떻게 경제성장을 하고 하겠습니까? 친중, 친일, 친러, 친매는요, 대한민국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전 필요한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제대로 알아야지 또 그렇게 하려면은.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은 유튜브를 만들었고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것인데, 어찌됐건 이렇게 하는 사람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고 왕따시키고 방송국에서 불러주지도 않고 그런 종편들이야. 저도 이제 제가 안 나가니까. 그런데 내가 왜 말도 안 되게 나갑니까? 하지만 우리 진보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우리 언론들도요, 저를 안 불러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다르다고. 다행히 제가 뭐 그래서 우리 김어준 총수 공장장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죠. 방송에서는 특히 뉴스 공장 같은 경우에는 대립각이 형성이 됩니다.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막 말빨르게 하고 시간을 뺏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공장장은요, 시간을 지키려는 자, 정해진 시간 속에서 저한테만 다 줄 수 없으니까 들어오고 하면서 시간을 최대한 배분을 잘하기 위해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저는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좀 알력이 있지만 저는 되게 감사하죠.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그동안 22년 동안 밖에서 보고 느꼈던 것, 우리 사회에 공유하면 우리 사회가 이것을 통해서 중국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고 활용을 한다면요, 우리 국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이성 친구를 사귀거나 어떤
기업과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 국가 간의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속속들이 적확하게 잘 알아야지 뭔가 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섭이라도 교제라도.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약점이고 어디가 장점이고 어디를 간지러워하고 어디를 되게 힘들어한다는 걸 속속들이 알고 있어서 아파하면 일부러 토닥거려주기도 하고 간지러우면 긁어주기도 하고 이 중국의 약점을 우리가 속속들이 잘 파악해갖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면 그 약점을 폭 찔러 꼼짝 못하게 이렇게 속속들이 잘 알아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지중이 돼서 그 다음에 필요한 만큼의 친중적인 모습도 보이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고 조금이라도 더 윈윈을 하자. 저는 그래서 국익의 극대화란 말보다는 최적화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우리만 많이 갖고 상대방이 손해를 보면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윈윈, 그야말로 윈윈의 의미에서 우리 국익을 상대방도 조금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최적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국익을 최적화하자고 하는데 저에게서 친중, 친일, 친미, 친노는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 달성이 하나의 방편이고 수단이고 방법에 불과한 것이죠. 저는 더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부 언론들 말씀드렸던 의도적으로 중국을 폄하하고 까고 고정관념 선입견을 계속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언론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회사의 사익을 위해서 국익을 희생시키는 정말 말도 못하게 나쁜, 국내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많다는 거 알지만 전 국내 문제 잘 몰라요. 개입하고 싶지 않아요. 밖에서 본 우리 대한민국이 더 잘 나가기 위해서라면은 우리는 가진 것이 인적 자원밖에 없으니까 글로벌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글로벌 세대에서 깨어야 되고 더 속속들이 적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아프리카만 아직도 그냥 창 들고 동물 쫓아다니는 그런 이미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들? 마사이족, 식인종이었던 마사이족이요 지금은요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면서 유튜브로 음악을 즐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아프리카 사람들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중앙아시아 사람들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러시아 외교관들 그렇죠. 한국 매스컴은 너무 문제가 많다. 자꾸 러시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경직되고 딱딱한 이미지만 보여주니까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가 없다라는 우리 매스컴들 언론의 본령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부 다가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하시면서 정론직필 언론의 본령을 다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더 많습니다만 그런 일부 언론들은 위에 사주들이라든가 위에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대다수 언론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넓은 나라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언론사 한 명 아니면 두 명이 특파원이 파견돼가지고 다 커버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다 커버가 됩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있는 게 아니라 3년 만에 한 번씩 첫 번째 1년 때 가면 적응을 해야 되고 2년째 때는 조금 하다가 3년째 되면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해야 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 탓할 수도 없고 우리 언론사 제발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면서도 저만이라도 이 작은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정론직설을 지향하고 싶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일단은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싶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도 말할 것은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일반 전문가들이 그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하고 많이 다를 것이 있을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22년 동안 해외에 살면서 일본에 도쿄에 있을 때는 80여 개국에서 온 400여 명의 일본 정부 국비 학생들하고 같이 쭉 지냈고요. 중국에서는 중국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150여 개국에서 온 5천여 명의 사람들하고 쭉 일상적으로 글로벌한 생활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남북한, 그 다음에 동북아 관계에 대해서 항상 일상적으로 봐왔던 것,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 언론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언론 쓸데없이 비난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각성해 주시고 조금 더 진지하게 적확한 소식을 보도하기 위해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소식을 보도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